복도에서 큰 며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병실 문 앞에 서 계셨던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장본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수첩을 꺼내 날짜와 함께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셨습니다. 그날이 2021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성민은 자신이 한 그 말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글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작은 며느리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이 집에는 시어머니 장본순 여사와 두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와 큰며느리 성미, 작은아들 재민과 작은 며느리 은혜,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만 닫히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큰며느리 성미, 나이 41. 이 집에서 그녀의 역할은 딱 하나였습니다.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돌리는 순간 작은 며느리 은혜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 씨, 빨래 왜 아직도 안 됐어요? 은혜 씨, 저녁은 뭐예요? 어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혜 씨, 애들 학교 데려다 줘요. 나 바빠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하면 하루 종일 냉전이었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은혜 씨 험담을 늘어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은혜, 나이 38. 작은아들과 결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성격이 워낙 유순하고 착해서 아무리 당해도 내색을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온 가족 아침을 차리고 낮에는 아이들 학교 픽업에 장 보고 청소하고 저녁엔 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나면 자정이 넘어야 겨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성민은 오전 10시에 일어나 소파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밥상에 앉고 밥 먹고 나면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이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장본순 여사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 초기 진단.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그날, 은혜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구급대원을 도왔고 성민은 화장을 고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필 오늘 내가 약속이 있는데. 어머니가 입원하신 첫날 밤, 은혜 씨는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쪼그리고 자며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성민은요? 카톡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은혜 씨가 더 부지런하니까 병원은 은혜 씨가 가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 애들 봐야 해서요. 은혜 씨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 댁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성민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는 은혜 씨한테 계속 연락을 해댔습니다. 은혜 씨, 냉장고에 깍두기 있잖아요. 그거 좀 갖다 주고 가요. 은혜 씨, 어머니 보험 서류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은혜 씨, 큰아들이 이번 주 출장이라 나 혼자인데 저녁은 어떻게 해요? 은혜 씨는 병원에서도 성미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2주가 됐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은혜 씨가 어머니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성미는 한 번도 안 왔지? 은혜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있으니까 바빠서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은혜야,
넌 거짓말도 예쁘게 하는구나. 그 말에 은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성미가 드디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하지만 그 이유는 간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미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은혜 씨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 어머니 재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어머니가 요즘 변호사 얘기를 한다는데. 은혜 씨는 어리둥절해서 답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은혜 씨, 혹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간병 잘해봤자 재산은 큰아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병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살며시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역시나 베개 및 수첩에 또 적으셨습니다. 날짜와 함께. 그로부터 3일 후 성미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큰아들 재호와 함께였습니다. 재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그리고 성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왔는데 이제 정신 차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어머니는 은혜 씨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네, 어머니. 나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날 밤 어머니는 담당 간호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이틀 뒤 병실에 낯선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법무사와 공증인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날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들어서 병원 매점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유언장을 새로 쓰셨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퇴원 당일 성미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꽃다발까지 들고.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꽃다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은혜 씨는 2달 내내 병원을 지켰습니다. 낡은 운동화 뒤꿈치가 닳아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채로 어머니는 그 낡은 운동화를 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은혜 씨 손을 꼭 쥐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날 저녁 어머니는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큰아들 재호, 큰며느리 성미, 작은아들 재민, 작은 며느리 은혜.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성미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겠거니 했습니다. 어머니는 찬장 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셨습니다. 한 봉투에는 성미, 한 봉투에는 은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성미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성미는 자신있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미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만 읽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미야, 나는 3월 14일 내가 병원 복도에서 한 말을 들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왜 거기까지 가냐고. 나는 그날부터 수첩에 적었다. 날짜별로 내가 한 말과 행동을. 2달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은 것도, 은혜한테 재산 얘기하며 간병을 흠집낸 것도, 퇴원날 갑자기 꽃다발 들고 나타난 것도 며느리는 재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다. 성미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지막 뜻은 마음을 쓴 사람에게 가야 한다. 잘 살아라. 어미가. 성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에게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은혜야, 이건 내 거야. 은혜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바라고 한 사람한테는 안 줘도 돼. 바라지도 않고 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날 밤 은혜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 두 번째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 그 통장 안에는 4년 동안 어머니가 매달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메모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난 값이다. 밥값, 청소값, 간병값, 그리고 착하게 살아준 값이다. 엄마가. 은혜 씨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4년. 혼자서 감당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걸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민은 그날 이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재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미가 은혜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미안해요. 은혜 씨는 잠깐 성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못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성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장분순 여사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십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베개 및 수첩을 꺼내 보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쁜 말 대신 은혜 씨가 해준 것들만 가득 적혀 있다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생각납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이겨. 좀 늦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오늘 은혜 씨의 이야기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은 반드시 봐줍니다. 누군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은혜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은혜 씨처럼 참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미한테 한마디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은혜 씨가 끝까지 참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눈에 진심이 보였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나라면 참았다 아니면 나라면 한마디 했다. 어느 쪽인지 알려주세요.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어디였나요? 어머니가 수첩에 기록하신 장면인지, 성미가 편지를 읽다가 멈추는 장면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은혜 씨한테 바라지도 않고 한 사람한테 줘야지 라고 하신 그 한마디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세상 모든 며느리, 아니 세상 모든 착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1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신 분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속상하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마음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하나 공유해 주세요. 말보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빨간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